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올빗 아카데미 정회원분들 대상으로 공올빗 몸 활성화 과정에 대한 동양역학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올빗 몸 활성화를 이해하는 그 동양역학을 이름을 하나 적어가지고 궁울환역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강좌 이름을. 여기 궁울은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아는 내용이고, 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환인, 환홍할 때 이게 환자잖아요. 그때 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편말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주 등대다 이렇게 생각하더니, 우주 등대라는 게 일종의 편말이 되는 거죠. 표지가 되는 거죠. 표지. 그러니까 어떤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배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걸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암초를 피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편말 같은 역할을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밤바다에서 해주는 게 이제 등대인데, 요 환자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지가 돼가지고 이제 환하게 환이라는 게 환하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등대다 이렇게 우주 등대 역할을 해주는 그 변화의 이치.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개벽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니까, 이 개벽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간에서 우리가 초인으로 신으로 변화하는 이치를 담은 게 이제 역이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런 어떤 그 등대불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 변화의 이치를 담은 역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궁울환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역을 공부를 해서 궁울빗 몸 활성화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 역을 만드신 분이, 역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테오보키라는 분이 계세요. 테오보키. 그래서 사실은 이 테오보키라는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역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오보키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니까, 이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테오보키 씨를 중심으로 해서 강좌를 몇 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테오보키라는 분은, 이분은 역의 시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역의 시조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역을 만드신 분이다.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테오보키 씨를 사망오제 중에 첫 번째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오제라고 해가지고 중국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역사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선사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위대한 인물을 시작을 할 때 그걸 사망오제라고 표현하는데, 8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되는 사람이 테오보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오보키는 사실은 이렇게 중국에 가면은 전국에 그 자료들 남아있는 것 중에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림 형태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수염이 난 이 남성이 지금 이쪽 왼손에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땅을 이렇게 재는 그 자거든요. 직각자라고 생각하시면, 직각자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직각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는 보키시다.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전역에 그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고구려 벽화에도 강서 고분 벽화라고, 거기에도 보키시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 여화라는 그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하반신이 뱀이고,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뱀이고,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복희시고, 요거는 이제 여화시고, 근데 복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를 들고 있고, 그리고 여화시는 여기 보면 콤파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콤파스는 원을 그리는 도구잖아요. 원. 그렇죠. 그리고 자라고 이 직각자는 방. 그러니까 네모칸을 그리는 거니까 이 원은 우리가 하늘을 상징하고 이 직각자는 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복희시는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니까 양. 여화시는 여성이니까 음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양은 하늘이고 땅은 음인데, 근데 양이 음을 상징하는 직각을 들고 있고, 요거는 그 음인데 양을 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음양이 서로 혼합해가는 거를 또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혼합을 이렇게 하듯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게 섹스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뱀이 섹스하는 거 보셨잖아요. 섹스잖아요, 섹스. 이게 성이란 말이에요, 성.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성품 성자를 쓰지만은 이게 성이라는 한자가 사실은 섹스로 그래요. 우리가 그 뭐 비행기 타서 내리고 그럴 때 거기 입국서, 출국서 이렇게 쓸 때 거기 섹스, 성 그런 성을 표현해 주는데 이 성이죠. 성이 섹스야. 네. 왜 여기 성이라는 글자를 중요하게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학을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이제 유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학의 시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자의 학문이 중흥시조가 되는 그게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는 주자. 그래서 주자가 송나라 시대 때, 그 당시 송나라 시대 때 주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 많은 주자 그 관련된 학문을 한 사람들을 그때의 학문을 규정할 때 성리학이라고 한다면, 성리학. 그죠? 성리다라고. 그죠? 성리학. 근데 이게 섹스잖아요. 성이라는 게 섹스란 말이야. 이래 이게 섹스의 원리, 그러니까 섹스의 원리를 공부한 게 사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성이라는 개념을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라고 하는 게 그 성리학자들이 하는, 이게 성리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합해 나가는 요 이치, 요거를 이제 다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섹스를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또 십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십한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십자란 말이야, 십자. 그렇죠. 열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십이라고 하는 거는 섹스하는 거잖아요. 섹스에서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누워있는 게 여자고 꽂힌 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십이야. 십하는 거예요. 우리말이 십이야, 그냥.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죠. 성하고 같은 얘기. 근데 이거를 십무국이라고 하잖아요. 십무국. 숫자로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십을 우리는 숫자로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한자도 잘 보면은, 요 동그란 거는 여자고, 요 1은, 그러니까 0은 여자의 구멍이고, 1은 남성의 그 성기다 생각하면은, 요게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도 뭐야? 이 섹스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이게 창조와 파괴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근원적 어떤 위치, 장소, 시공간. 사실 시공간 개념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건데,
사실 그런 개념의 본원적인 어떤 창조력을 표현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애 섹스하는 거죠. 섹스해가지고 여기가 보키씨가 자를 들고 있는 거는 또 음성으로, 또 여와씨가 콤파스를 들었고는 양성으로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렇게 또 섞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건 땅을 향해서 하늘이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는, 또 땅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섞여가는 거는 서로 반대를 향해서 섞여 나가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 여기 있는 거는 달이란 말이야. 달.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태양과 달이 합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태양과 달이. 그렇죠. 1월 합격되는 그걸 또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섹스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변에 이제 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별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별들이.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는 상징화, 신화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걸로 이제는 옛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관념을 이렇게 투사를 시킨 거니까 이런 그림들이 중국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요 남자가 요게 이제 보키씨라고 하는 거죠. 요 남자가. 그리고 요거는 여와씨다. 근데 보키와 여와는 그 남매지간이에요. 이게 이제 오빠고 여동생인데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둘이 그 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합해졌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런 그 홍수 신화 같은 걸 보면 보키와 여와가 그 남매지간이 돼가지고 이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가 동양에서도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그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소멸이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보키 여와만 살아남는데 그 보키 여와가 둘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남매지간이니까 원래 하면은 근친상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늘에 죄를 올리고, 둘밖에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뭐 부부가 되겠다는 죄를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부부 사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을 창조를 하는데 여와가 창조를 하는 거죠. 여와가 진흙으로. 그러니까 여와가 진흙으로 인류를 창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와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키와 여와가 이렇게 한 짝으로 항상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보키씨라고 하는 보키씨. 그래서 요 보키씨가 그런데 우리가 이 보키씨를 테오보키라고 하는, 테오보키. 한자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테오보키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테오보키다. 근데 왜 이 한자를 왜 이렇게 썼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자,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왜냐면 이제 보키시에 관련돼서만 몇 개 강좌를 하면은 이게 좀 이치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키시가 이렇게 해서 요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 존재구나.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이 그림이 어떤 거하고 같아요? 이 그림이 사실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이 형상이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궁을 빈몸 활성화라고 할 때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요 아이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 아이는 보키와 여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빈몸 활성화해서 우리 몸 안에 신태 영화가 형성돼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투영을 해보면은, 보키 여와에 의해서 창조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가 진흙으로 인류를 창조를 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하나의 우주 세계에 한 사람을 만들고 이 한 사람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여호와가 이 복희 여호와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요 존재를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인류를 창조한 것과 같은 거, 새로운 종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여기서 지금 이건 초인을 창조하는 거죠. 여기서는 초인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류 창조도 요 초인 창조하고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요런 개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투사가 그대로 요 그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원래 역이라고는 태호 복희가 역의 시조인데, 이 역의 시조인 복희 씨가 이렇게 여호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이때 그 역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궁울비몽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역을 궁울환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궁울빈몸을 만드는 거예요. 궁울빈몸 활성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테오보키시의 이런 상징적 비유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짚고 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테오보키시가 만들었다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오보키시가 역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근거를 보면은 이제 전설적인 내용들이죠. 보면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테오보키시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한 5,400년 정도 전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서, 이거 BC 3,500년이다 뭐 이렇게, 그럼 BC 3,500년이니까 지금부터 어때?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500년 정도, 5,500년 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록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문명이 지금 수메르 문명이 어느 정도, 수메르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거기도 한 4,000년, 5,000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뭐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나 이때 이미 보키시가 이렇게 나오던 때가 사실은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하고 비슷한 시기다라는, 이때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를 황하 문명이다 이렇게 해서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을 얘기하자.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또 뭐가 있어요? 인더스 강네, 인더스 문명. 그래서 인도의 북부의 인더스 강에서 나오는 인더스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오보키시는 황하 문명에서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은 보키시가 이 역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양반이 하도라는 거를 얻게 돼요. 하도. 어느 날, 여기 이제 그림에 이렇게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여기 뭐 복희시라고 그러고, 요걸 복희시라고 하고, 요걸 뭐 여와시다고 할 때, 뭐 두 사람이 부부지간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이 강에서, 여기 강이 있거든요. 강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여기가 하수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수다. 그리고 이 하수라고 하는 이 하수를 보통은 황하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하다라고 하는 거죠. 황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것을 황하강.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은 강이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고 이게 큰 두 개의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으로 있는데 지금 북경 근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황하강이잖아요. 황하의 하. 황하의 하의 수다. 그러니까 황하강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라는 말은 황하강이라는 뜻이에요. 황하강.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건 뭐 다 비유 체계예요. 사실 성경 체계인데. 근데 아무튼 그 이 하수, 그러니까 황항으로 어찌 황하 문명이니까 황항을 이렇게 근처를 가다가 뭐냐면은 그 용마를 이 물 속에서 용마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용마.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 몸은 말이고 머리는 용처럼 생긴 이래 용마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용마가 올라와. 여기는 지금 용만 용의 모습만인데 용마가 올라오는데 용마가 있어요. 그러면 용마가 올라오는데 용마라는 그 신령한 동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입으로 뭐 키메라죠. 용과 말이 합해진 거잖아요. 용마. 그래서 용마를 보게 된다. 용마가 황하에서 용마가 올라오더라. 근데 이거 용마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메라 같은 게. 근데 딱 보니까 용마 등에 어떤 그림이 있다. 이런 거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그림도자를 써서 어떤 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도가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신비하게 생기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래서 이 용마에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하도에서 올라온 용마의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수의 하와 도자를 써가지고 하도다 이렇게 쓴다는 하도. 그래서 하도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보니까 뭐 용마를 잡은 거는 아니고 용마를 잘 보니까 그 그림의 모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그림이 요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은 요게 하도의 그림이 요 그림이 요게 이제 짊어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출현을 한 거는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나온 거는 중국의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 그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주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주자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서 뭐 숫자가 여기 점이 그러니까 잘 보면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이 이렇게 보면은 1부터 10까지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떤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이것이 그 공자 쓴 계사전에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그 수리적 원리만 써 있어. 글로 그냥.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에 와서야 그렇지. 이제 남성시대에는 남성시대 북송이가 남성. 이제 주자. 아무튼 주자라는 사이 성리학의 그잖아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랑 마찬가지야. 주자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뭘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이제 공자가 써놓은 계사전의 내용을 보려고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하도 그때부터 주자라는 사람을 하도 사람들이 높이 치니까 사람들이 하도다 그러면은 하도 주자가 인정한 하도다. 야 주자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데 네가 무슨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거 반대 이거 한마디로 이견을 낼 수가 있느냐. 그 주자도 성인이다. 그래 주자 같은 사람 주자가 인정을 했다면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야 하도 이게 신령한 도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계사전에는 그것이 이제는 공자가 이 하도 이런 숫자만 있어가지고 그 설명하는 내용만 있는데 그게 복희시와 관련돼 있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죠.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는 주자가 그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자는 남송시대 사람이 남송이라는 게 이제 그때 이제는 이제 송나라가 워낙에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금나라에 밀려가지고 양자강 아래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게 이제 남송이죠. 그때 이제는 그래서 요 시대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 보면은 요때가 이제 고려 시대잖아요. 고려 시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죠. 어쨌든 요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도.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그려놓은 이게 주자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인정을 하자.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복희가 요 그림을 보고 잘 보니까 요 그림을 잘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수리적 원리가 1부터 10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도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요거죠. 요게 하도인데 여기 보면은 1, 2 그러니까 이제는 1 양수 그러니까 이게 1은 음양 중에 양 요거는 검은 거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6, 7, 8, 9, 또 10 그렇죠. 네모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를 보니까 이제는 복희씨가 용마 하도를 딱 보고 여기에 뭔가 정말 우주적인 이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우주적 이치를 추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우주적 이치 어떤 변화의 원리 그렇죠.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네. 우리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적 구조나 이 사회적 구조나 모든 지구적 구조는 다 프랙탈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똑같은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동일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거는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홀수는 우리가 양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그 다음에 짝수는 우리가 음이라고 해서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1부터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다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청부동 카페 우리 정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수리학이거든. 수리학 그러니까 첨부 수리학이라는 걸 하세요. 이분은 1부터 10까지 숫자 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분은 하도주의자예요. 하도주의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 공부가 엄청 깊으세요. 청부동 카페 다음 카페 우리 카페 가면은 청부동 카페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부동 카페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지금 아직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도 수리 원리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오하다. 이렇게 숫자적인 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 숫자로.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 파악하고 뭐는 거 파악한다.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정산 선생님 같은 분만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복희 씨가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가 이게 뭐 IQ가 낮은 사람들은 이게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좀 더 상징적인 걸로 이렇게 좀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이게 좀 할 수 있게 이걸 보고 이제는 만든 게 바로 8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요 8개라는 걸 이렇게 만든다. 건태리진 성감강곤에서 건은 아버지, 고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건은 하늘, 고는 땅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상징을 부여를 한 거예요. 상징들. 그러면 건은 양금,
고는 음토 이런 식으로 상징들을 부여를 해준다. 건태리진 송강학은 8개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8개로 뭐를 한다는 게 각종 상징을 부여를 해 가지고 이 각종 상징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치를 추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누가 만든 게 복희씨가 이 8개를 만들었으니까 엄청 천재죠. 그렇죠. 이 부호 체계잖아요. 코드 체계를 만든 거죠. 코드 체계. 8개라는 코드 체계를 만들었어. 우주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코드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0과 1하면 이진법이잖아요. 이거는 작대기 3개로 되어 있으니까 2의 3승에서 8진법이 되는 거야. 8진법.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진법이지, 음양이.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자승은 4잖아요. 그러면은 음양 4상 8개. 그래서 이렇게 8개를 8개 체계를 해서 그러면 이거 8진법이 되는 거야. 8진법.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게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상징 체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수리로 가지고 하면 너무나 머리가 빡세게 너무 힘드니까 이 궤상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 가지고 요 각 코드에다가 우리가 상징 비율을 부여를 해 가지고 각 상호관계로 우리가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의 원리를 추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8개를 만든 뒤에 복희씨가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야, 이거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와 10개 1, 2, 3, 4, 5, 6, 7, 8, 9, 10과 그리고 이 8개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8개가 나오게 되고 이런 개념들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것이 오늘날 컴퓨터의 컴퓨터 이진법 체계라든가 뭐 이런 2진법, 4진법, 8진법, 16진법 뭐 이런 이진법 체계지. 딱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거기다가 DNA 구조 같은 거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DNA 구조도 사실 보면 64개의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신묘한 거예요. 신묘해. 우리가 복희씨가 만든 이게 구조가 굉장히 신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복희씨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복희씨는 결국 이게 보면은 일단 이 분해 그와 관련된 것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빈몸, 궁울빈몸 활성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든 이분이 얻은 하도와 그리고 이것을 만든 8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빈몸, 궁울빈몸 활성화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원리들이 여기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복희씨 첫 번째 강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희씨에서 오늘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